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월요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1%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상승을 했고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1,800억 원 정도 들어왔고 기관의 매수도 1,600억 원 정도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의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기사와 그리고 멕시코 관세 합의 뉴스, 중국의 시진핑이 트럼프는 내 친구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붕괴되지를 원치 않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부터서 미국의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까지 전부 다 상승을 했고 중국장 그리고 일본, 아시아 증시도 완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따라가면서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작년 10월 이후 외국인 공매도가 사상 최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5월 외국인 주식을 팔고 채권 보유액 사상 최대 요런 기사가 나오면서 환율이 다시 119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주기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1% 올랐다고 해도 내일 2%가 내릴 수도 있고 3%가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가지고는 지금 지수가 좋으니까 이제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수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계 증시를 따라서 상승으로 흘러갈까요? 아니면은 이번 옵션 만기일에만 살짝 올려놓고 아니면 또 빼버릴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30분 정도 됐는데 시간에 다닐까? 그리고 유럽장, 미국장도 아직 개장을 안 해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아직 안 열렸으니까 아시아 증시를 살짝 살펴보시면은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라던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개장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개장을 하고 0.86% 정도 상승을 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1.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막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3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대만 다음으로 가장 상승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유가를 보시면 54불,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에 무게를 둔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합의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뭐 요런 증권회사 연구원들의 레포트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전망일 뿐이죠. 일단은 6월 달에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 회의에서 감산을 할지 아니면은 증산을 할지 결정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유가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50불을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86. 자,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면서 환율도 막 많이 내리고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옵션 만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오늘 막판에 동시호가 때 외국인이 갑자기 팍 사서 들어왔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안 샀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 개인, 기관 이렇게 돼 있었고 오늘 가장 변동폭이 심했을 때가 언제죠? 10시 30분과 9시 30분 초반에는 코스피가 되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수가 초반에 올랐다가 지난번 5월 16일처럼 갑자기 쫙 빠졌는데 오늘 변동폭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주라서 상당히 심했습니다. 아침에 개장하고 다시 내렸다가 쫙 올랐는데 막판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나스닥, S&P 500 야간 선물도 양호했고 전체적으로 나쁜 거 없습니다. 지금 유럽장 개장했는데도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예, 유럽 전부 다 장이 좋죠. 자, 그리고 개인의 신용잔고 월요일 오늘 한번 어떻게 됐나 알아봅시다. 10조 1266억 원. 자, 지난주에 10조 2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개인의 신용잔고는 약 800억 원 정도밖에 안 줄었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 10조가 한 최소 8조 정도는 돼야지 우리 지수가 뻥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댔죠. 개인이 이제 팔 때 외인 기관이 이렇게 오늘처럼 띄워주면서 위에서 사면서 개인의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거, 아니면은 밑으로 빼면서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거.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오늘은 이쪽이 나왔어요.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은 정말 최악인데 1번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희비가 엇갈렸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은 양매도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주기이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이전해서 오고 코스피는 팔죠. 근데 팔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7월 달에 달려 있습니다. 자, 7월 달이 왜 중요하냐? 매번 이야기했죠. 자, 우리 이 하락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하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4월 17일. 자, 4월 17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3개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2350에서 이렇게 쭉 빠지고 3개월만 개인들을 흔들어 버리면은 신용 반대매매 투매가 나오면서 다 끝난다고. 3개월 뒤에는 신용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용 연장을 하려면 증거금을 20%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거래세를 인하하면서 신용 이자를 더 올렸어요. 유한타증권이라던가 다른 증권 다 신용 이자를 올렸습니다. 특히 만기 다가오면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 이자를 올렸거든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신용 융자, 초과시 가상 금리 변경.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신용 이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지금 이 4월 17일부터서 3개월 뒤면은 7월 한 18일 정도겠죠. 거래일수로 따지니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한 달 빠졌을 때 우리는 딱 3개월이다. 3개월 뒤에 만약에 지수가 다시 이 정도 회복을 안 해서 못 올라가면은 증거금이 모자르고 거기다가 신용 같은 경우에는 매달 1일 뭐가 나갑니까? 이자가 나가는데 딱 3개월 동안만 이자를 내놓으면 현타가 온다. 만약에 내가 1억 원을 신용을 썼다. 그리고 매달 이자가 막 1%에서 2%, 이건 증권사마다 달라요. 1%에서 2% 정도 막 이제 나간다. 그러면 1억에 1%, 2%만 해도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내가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이면은 어떻게 할 거냐? 매달 내가 월급을 벌어가지고 그냥 이자만 내고 공짜로 일하고 내 생활비도 허덕거리게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만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이 증거금이 모자라서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돈을 더 구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신용 이자도 더 올라가고 그 압박감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월 초에는 만약에 2위를 못 올라가면 무조건 투매가 나온다 했고 진짜로 투매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투매. 지금도 똑같다고. 7월 18일까지만 여기 못 돌파하고 지금 여기를 돌파하고 못 돌파하고 중요하기보다는 종목들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최소 30에서 50%는 빠졌습니다. 지수 비율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목 비율로. 최소 30에서 50% 빠졌고 30% 빠졌으면 내가 회복되려면 42.5%가 올라야 되는데 심각하고 50%가 빠졌으면 내 종목이 100% 올라야지 본전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힘드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상 유지만 하고 한 달만 더 지나면 끝인데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왔을 때 개인은 던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옵션 만기에다가 FOMC 회의 때 설사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해야지 최선을 생각을 하면 주식 못 한다고. 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자, 멕시코 관세 인하를 안 해봤어요. 멕시코 관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리고 금리 인하 이야기도 안 나왔어 봐요. 그러면은 이번 옵션 만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방으로 나가죠. 오늘이 멕시코 관세 발표 날이었는데 주말에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멕시코 관세 안 하겠다. 이게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겠다로 나왔으면은 오늘 우리 뚜까 맞죠? 그리고 금리 인하 이 뉴스 나오면서 같이 올랐는데 이 두 개가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암울하죠. 근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호재가 나왔는데도 개인이 파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신용을 썼고 이미 물려있고 그리고 7월 1일이 되면 일단 또 이자를 또 내야 되겠죠. 그리고 7월 18일이 되기 전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하는데 그쪽에서 또 금리 인하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개인들도 어떡할 거야. 잠깐 반등 나왔을 때 그때 팔 거라면서 후회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생각을 해보면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렇게 말만 꺼내놓고 안 하면은 실망 매물도 나오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도 미국이랑 중국이 만나가지고 기대감 주고 올라왔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기대감 딱 주고 만나가지고 올라와주고 다시 내려오고 연중 최저치 갔던 것처럼 여기서 뭐 저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데로 팍 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은 그 하락은 말로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면은 던지는 포지션이 더 강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못 버텨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6월 11일이니까 다음 달까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거래일수로 따지면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면은 올라올 때마다 자르거나 빠져나가려고 하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안 들어요. 근데 주식이 내리거나 아니면 지수가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개인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오르면은 거의 다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고 지금 이 현상이 좋은 겁니다. 오늘 개인이 3천억 원을 팔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0.64% 오르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까 말까 지금 고전 중이죠. 여기를 뚫고 올라갈까? 그리고 지금 옵션 만기일이니까 코스닥이 더 낫겠지.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두 다. 그리고 금요일날 올랐던 종목을 중점적으로 한번 막 살펴보고 그러면은 금요일날 막 4% 5% 올랐던 종목들 몇 개 보면은 오늘 안 올랐어요. 저도 금요일날 매매를 정말 하고 싶었지만 제가 어떻게 됐다? 여기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하고 여기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죠. 지하철에서 뺑소니를 당해가지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몸살로 알아 누워가지고 금요일날 매매를 못해가지고 참 아쉬웠고 그날 뽑아놓은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상승한 거 보고 정말 아쉬웠다 했는데 금요일날 뽑아놨던 종목들이 오늘 안 오르는 거 보고 와 금요일이 진짜 아쉽더군요.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 AP 시스템이나 이런 애들 안 오르죠. 난 OLED라던가 이런 애들이 요즘에 안정적으로 오르고 막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다고. 왜? 이게 갤럭시 폴드 이제 7월 달에 출시해요. 그런 거 뉴스 한번 빵 띄워놓고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거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같이 지수가 이렇게 빵 하고 오르는 날 못 가죠. 왜? 얘네는 금요일 날 많이 올랐으니까. 금요일 날 5% 올랐으면 됐지 오늘 또 오르는 건 좀 욕심이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이 안 온대요. 아니 진핑이 형이 안 온대. 진핑이 형이 안 온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시진핑 방문 무산 이렇게 기사가 났잖아요. 근데 토니모리는 올랐어요. 지난주 저 기사가 나왔는데도 화장품이랑 면세점 다 내리고 안 가고 막 그랬는데 얘 혼자서 4.95% 상승 마감했죠. 오늘 다시 다 내렸죠. 그래서 웃긴 거예요. 이게 토요일 날 올려놨던 그런 종목들, 금요일 날 올려놨던 그런 종목들, 좀 기이상적으로 올랐던 거 다 내리고 호텔신라나 이런 애들은 뭐 올릴 건덕지가 있어야죠. 진핑이 형이 안 온다는데 뭐 오늘 지수가 좋으면 뭐하나. 우리는 호재가 없는데. 뭐 이런 애들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런 애들 당연히 안 가죠. 오늘 같은 날 내렸잖아. 호재가 없고 악재가 있으니까. 그나마 오늘 장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밖에 안 빠진 건데 에이블 CNC도 또 다시 빠지고 웃긴다니까. 얘도 올랐었어요. 금요일날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조정 주고 안 가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내가 만약에 종가 베팅을 양봉종배라던가 양봉을 올라간 놈을 베팅을 했으면은 오늘 수익을 못 챙겼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잘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놈에 딱 베팅을 하면은 그 다음날 안 가.
그럼 한 몇 일 놔두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몇 일 놔두잖아요. 그럼 갑자기 또 트럼프가 어디다 관세에 뭘 하겠다 아니면 뭐 사우디에다 석유값 뭐 절하해라 뭐해라 하면서 갑자기 세계 증시가 흔들리면서 급락이 팍 나온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그때 짧게 자르고 나갈 걸 하면서 후회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주식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멕시코를 갑자기 관세 부과를 하겠다 하더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관세 부과 철회를 하고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을 준비하다가 금리 인하를 하고 세계 증시가 계속 변화하는데 그런 거 진짜 있을 때마다 노트에다가 다 적어두세요. 이런 게 나중에는 다 기록이 되고 그게 경험이 되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기록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체크 안 해놓으면은 절대 그거는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 램 가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올랐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뭐다? 반도체 관련주죠. 그러면은 램 가격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릴 때는 잭필드 이야기를 하면서 39,800원에서 38,000원대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35,000원 무려 한 달 사이에 3,00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3,000원 떨어진 게 뭐가 대수냐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램이 오른 적이 없고 1년 넘게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램을 이거를 한 10만 원을 넘게 주고 샀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 때문에 그랬어요. 예, 비트코인 때문에 제가 램을 8기가를 10만 원 넘게 주고 샀었는데 이게 작년 7월에도 82,000원이었고 한 2017년도면 벌써 2년 전이네. 2년 전에 한 14만 원 정도까지 올랐던 걸로 제가 아는데 10만 원이 깎인 거죠. 10만 원. 예. 10만 원이 깎였고 이 램값이 떨어지면 뭐가 안 좋죠? 예, 당연히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다음 분기,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예상이 되죠. 어닝 쇼크는 기정사실한데 얼마나 어닝 쇼크가 안 좋게 나올까 7월 달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관세 합의 소식에 자동차 주가 강세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삼성전기 공매도 최고의 주식 삼성전기 셀트리온 공매도 엄청 많죠. 그럼 얘네가 오늘 올랐을까? 아니요. 오늘 100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양매도예요. 그러면은 뭐가 올랐다는 거지? 기아차, 기관이 좀 사면서 4.5% 정도 올랐네. 여기서 이렇게 약간 올라왔어요. 그러면 현대차도 오늘 2% 정도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자체는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의 깊게 본 거 캠시스. 얘 오늘 9% 올랐습니다. 예, 9.5% 정도 올랐는데 얘는 윗꼬리 전문가여서 맨날 오르면 윗꼬리 나오고 그랬거든요. 제가 얘를 2015년과 2016년도 그때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얘가 우리 애들은 달라져서처럼 얘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윗꼬리가 나오기보다는 종가 양봉 마무리도 좀 하네요. 오늘 종가 양봉 마무리 하던데 제가 옛날에 이런 데서 매매했을 때 맨날 윗꼬리 나왔거든요. 윗꼬리 맨날 시달린 게 있어서 저는 얘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중요한 거는 제가 옛날에 매매했을 때는 적자예요. 적자. 회사가 이때는 적자였단 말이야. 2016년 때 적자 전환했어. 그래서 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2017년도에도 적자 전환했어. 안 건드렸어요. 전 적자인 회사를 일단 배제합니다. 배제대학교 학생은 아니어도 배제를 거의 하는데 이때는 적자여서 손을 안 댔고 잘 안 좋게 봤는데 2018년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 전부 다 흑자 전환했죠. 안 나오네. 이게 유안타가 과거 기사는 안 나오고 2달 전까지밖에 안 보여줘서 안 나오는데 아무튼 흑자 전환 한 다음에는 얘가 좀 체질 개선이 됐나 봐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다이어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윗꼬리가 나오기보다는 조금씩 올라도 그냥 종가, 고가 마무리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요즘에는 메릴 린치도 잘 안 보이더군요. 얘 메릴 전문이다 해가지고 메릴 린치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메릴 린치가 여기에 뿅 하고 떠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손을 안 댔는데 메릴 린치가 일단 올리고 나가진 않았어요. 내일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난 메릴 린치가 떠 있어서 얘는 못 건드렸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코스닥 종목인데 오늘 코스닥이 개인만 매수여서 전 OLED 금요일날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한이 남습니다. 아무튼 자동차주 관세 강세라고 해가지고 캠시스 전기차는 캠시스가 같고 다른 애들은 간 거 없어요. 에코프로, 사마 콘덴서
뭐 이런 애들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만 갔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가까이 이렇게 올랐었죠.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가 갔고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애들은 안 갔다. 물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수소차주의 편입? 여기 수소차인데요. 현대로템, 현대차와 손잡고 수소 전기열차 개발 착수 하면서 갑자기 오늘 막 4% 오르고 메릴린치 들어오고 그러면서 양매수 들어오고 오늘 4% 정도 올랐는데 메릴린치 잠깐 들어온 거라서 여기 수급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거 양매수 잠깐 들어왔다고 해서 잘 모르고 여기서 끝났었다. 고점 돌파하고 기대감만 주고 다 끝났는데 얘는 대북주도 얽혀 있어가지고 건드리기 힘들어요. 왜냐면 대북주에 얽혀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리고 매직마이크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이 종목은 건들면 안 됩니다. 뭐 스펙 관련주처럼 호가가 얇고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도 별로 없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적자 기업이에요. 상패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적자만 나고 있고 연간으로 보셔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죠.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별 이유 없습니다. 별 이유 없이 뭐다? 여기 보시면 뭐 5G 고주파 신호 처리 기술 공급 기대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에요. 얘는 맨날 저런 거 갖다가 그냥 기사 쓰고 빼고 기사 쓰고 빼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고 뭐 하고 그러는데 원래 얘하고 러셀이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렌즈 이런 식으로 스펙 요 반도체 비슷한 그런 주식이 있는데 그런 애들 갈 때 같이 움직이던 주식이었고 불과 3일 전만 해도 얘 하한가 갔잖아요. 3일 전에 하한가 갔던 주식이에요. 3일 전에 뭘로 하한가 갔죠?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한가를 왜 갔을까요? 여기 가가지고 3일 전에 하한가 기록. 그리고 갑자기 점심시간 끝나고 왜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상한가 보냈는데 이건 그냥 장난치는 주식입니다, 여러분. 하한가 보냈을 때가 여기구나. 6월 4일. 6월 4일 날 뭐 유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3자 배정인데 얘가 돈을 쓰는 쪽으로 돼 있나? 아, 찾아보니까 그 이사선임이 있었네요. 이때 주총이었어요, 주총. 주총 끝나고 저렇게 했었어요. 예, 5일 전 맞네. 매직마이크로 뭐 이거 주총 끝난 다음에 저렇게 매도가 나왔고, 저렇게 하한가를 갖고, 이때 기타 법인 계속 매도하고 그래가지고, 요 물량에 그냥 하한가 가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기타 법인 물량 이거 나왔다고 하한가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저것 때문에 상한가 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금융투자 애들이 살짝 장난친 거 기타 법인 또 매도 나오는데 저런 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수하면 안 돼요. 이건 상한가를 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거 물려가지고 한 1년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번에는 또 뭐 환기 종목 들어간다, 관리 종목 들어간다 뭐 그런 거에 더 빠지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나마 1,000원짜리인데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동전주 될 수도 있어. 이때도 동전주 들어갈 수 있었어. 그리고 오늘 뭐 상한가 간 EID 이것도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자 투성이 회사. 오늘 뭐 오른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면은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 관련주 해가지고 뭐 올랐다, 링레트하고 뭐 같이 올랐다 뭐 그런 소식도 있고 그런데 얘가 사물 인터넷 갖다가 뭐 올릴 만한 게 있나? 그냥 이유 없이 오늘 급등하고 이유 없이 오른 애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SAEMT 뭐 이런 애들도 오늘 올랐는데 오늘 얘는 한번 찍어놨는데 그거 봐봐 2시 40분 됐는데 막 상한가 보낼 것처럼 막 이렇게 했잖아요. 27% 거의 28%인데 여러분 막 이런 거 보면은 상한가 갈 것 같아가지고 막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2시 40분 되면 앞으로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상한가 말고 끝나겠구나. 자, 옛날에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상한가 말고 올라갔었거든요. 얘도 막 똑같이 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거 착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상한가를 가던가 아니면 상한가를 못 가가지고 쫙 빠지던가. 근데 시간을 보시면 너무 애매하단 말이에요. 영화 예매가 아니라 2시 40분이면 얘가 상한가를 못 가면 투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못 가니까 투매가 나와가지고 22%에서 멈췄습니다. 얘를 분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기였죠. 착 올리다가 상한가 갈 것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팍 빠지고 갔는데 수급 주체 보면 외국인이 팔고 개인 팔고 금융투자 팔고 그 다음에 투신 팔고 뭐 이렇게 됐고 연기금융 얘네들 좀 사고 그랬었는데 얘는 이번에 보시면은
이번에 KRX 지수 편입이 된다. 뭐 그 뉴스에 올랐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급등하고 오른 주식이 아니는데 저 뉴스 하나 갖다 올랐어요. 얘는 뭐 상한가 가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원래는 상한가 간 적도 없고 이렇게 올린 적도 없는데 52주 신고가를 아무튼 달성을 했어요. 오늘 뜬금포로 오른 애들이 너무 많아. 나무기술도 오늘 막 신고가 갔는데 여기서 왜 올랐나 살펴보면은 뭐 5G 예,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나무기술이라고 있는데 그 뭐야 농협 나무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농협에서 쓴 HTS 이름이 나무인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그냥 외국인 여기 막 약간 들어와 가지고 상한가 갔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고 오파스넷 뭐 이런 애들도 5G 갔다 가고 지금 가는 섹터가 5G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이 반화웨이죠. 뭐 화웨이 때문에 뭐 반사이익을 걷는다. 뭐 그런 거 빼고는 현재 별로 움직인 거 없는데 오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뭐 이글벳 이런 애들은 오늘 안 올랐죠. 얘는 지수가 안 좋고 내려가야지 가는 종목인데 오늘처럼 지수가 좋아버리면은 못 가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베팅을 잘못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금요일 날 당연히 멕시코 관세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가겠죠. 잡주니까.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오늘 못 갔죠. 이글벳 이렇게 빠지면은 뭐 체시스? 이런 애들도 오늘 막 빠지고 그러는데 돼지열병은 오늘 못 가죠. 국보는 뭐 딴 건데 얘도 뭐 13% 빠지고 그랬죠. 국보는 뭐 계속 기타 법인이 계속 팔던데 기타 법인이 여러분 팔면 한 3일 뒤에 이제 뭐 대주주가 매도했다 뭐 했다 뭐 이제 조회수 거래소 조회라던가 뭐 공시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뭐 임원이라던가 아니면 대주주가 매도하고 튀었어 뭐 그런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국보 같은 애들 이런 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KNN 이런 애들도 뭐 오늘 상한가 갔다 풀렸다 그러던데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 부산 방송에 KNN이라고 있는데 그냥 얘가 뭐 정치 테마죠? 홍성욱인가? 홍서범은 아니고 제가 정치인 별로 관심이 없어. 홍정욱인가 하는 분 뭐 관련주로 편입됐다 뭐 하는 소식이 저렇게 올라갔대요. 여기 보면은 나오죠. 뭐 그런 걸로 하는데 이런 주식은 건들면 안 되죠. 아우 참 오늘 막 TK 케미칼이라던가 막 움직이던데 얘도 막 정치 테마주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적은 좋아요. 막 TK 케미칼이랑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지? 이월드도 움직이고 이낙연 관련주가 오늘 갑자기 좀 움직였어요. TK 케미칼이랑 그 다음에 이월드 뭐 그리고 했는데 좀 뜬금포죠. 뭐 코스닥 쪽이 지금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없어서 그런지 정치 테마주에 들어오대요. 얘 메릴 린치가 상위 거래원에 떠 있길래 안 건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뭐 다른 주식 많은데 오늘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보면은 이렇게 막 코스피 같은 경우에 628 종목 있고 하락이 191 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814 종목 그리고 하락이 395 종목 반 이상 오른 종목이 많은데 굳이 리스크 있고 그런 종목을 건들 필요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주식을 못 해가지고 오늘 너무 흥분한 상태로 주식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알죠. 여기 지하철에서 뺑소니 당해가지고 제가 몸살을 알아가지고 금요일날 그 장이 좋을 때 못 들어갔다는 거. 뭐 그것도 있고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오늘 주식을 하니까 잘 안 되더군요. 그리고 거기다 또 흥분까지 했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잠을 못 잔 이유는 어제 생방송을 보신 분 혹시 아시나? 어제 제가 유튜브 생방송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가면 쓴 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가린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안대를 벗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 얼굴을 공개하고 그러면 시청자가 더 늘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겁니다. 그러는데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뭐 잘생긴 사람이 가면을 벗으면은 시청자가 늘어나겠지만 못생긴 사람이 가면을 벗거나 정체를 밝히고 그러면은 시청자가 훅 빠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다른 유튜버들 이런 거 봤는데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이 얼굴을 공개했다가 시청자가 막 1000명 가까이 빠졌던 사건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그런 분들이 써놨단 말이야. 밤새 울면서 생각했다. 역시 올리면 안 되는 거였다. 자기 얼굴이 나온 거를 한번 올렸다가 사람들이 악플도 달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해서 이 구독자 이탈도 막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굴을 공개 안 하는 게 첫 번째는 저를 주변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전 전화번호 공개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복잡하죠. 이거는 주식은 귀찮은 일만 생기고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겨요. 뭐 사인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 알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귀찮게 하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제가 얼굴도 잘생긴 편이 아니고 저는 현실 세계에서 여자들이 제 얼굴을 보고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간다는데 뭐 자신감을 가지세요 뭐 하세요 막 자꾸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보여줬잖아요. 뭐 일본 여자분 있는데 가서 말 걸어보세요. 말 걸면 저 여자 도망갑니다. 말 거니까 진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 시위하고 그러는 것처럼 제가 몇 번이나 생방송에서 보여줬는데 그런 얘기를 또 꺼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탈모를 살짝 보여줬어요. 이 안대를 꺼내가지고 이 안대를 쓰는 게 이게 탈모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이걸 해놓은 거지 웃기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벗어서 보여주니까 여러분 어제 구독자 이거 보셨어요? 64,335명인가 돼 있었어요. 예. 아니 진짜라고요. 이거 보면 64,304명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게 있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안대를 살짝 벗으면서 이제 주식이 이렇게 위험하다. 주식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머리가 어떻게 빠졌나 이거를 살짝 보여주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구독자가 60명이 빠지는 거예요. 60명. 이게 여자분들이 빠졌나 남자분들이 빠졌나 그거는 제가 지금 집계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3일 뒤에 알 수 있는데 와 진짜 이게 못생긴 사람은 얼굴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괜히 공개했다가 구독자 이탈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어제 진짜 너무 열받았어요. 내가 진짜 머리 심어야 되겠구나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와서 너는 지금 절대로 여기 유튜브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지 말라. 너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고. 머리도 심고 성형수술을 하거나 뭐 그래야지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그러지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 해서 지금 뭐 살도 빼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주식하기 전으로 돌아가기가 진짜 힘드네요. 주식하기 전에는 머리도 저렇게 많이 안 빠졌었고 어제 영상에서 보여줬잖아요. 내가 주식하기 전에 머리털이 이만큼 있었고 올백머리도 하고 다녔었고 머리도 세우고 다녔었다. 근데 지금 머리가 이렇게 됐다. 딱 그 장면을 보여주니까 그 보여주는 순간 갑자기 시청자 이탈, 그러니까 생방송에서 이탈된 게 아니라 구독자 취소가 60명, 70명이 갑자기 팍 생기면서 짜르르 빠지는 거 보고 와 진짜 이놈의 외모지상주의 진짜 짜증나더군요. 유전인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겨울철에 터키 가서 머리를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여기 있죠. 이제 손가락 수술한다고 지난달에 진짜 죽어라 주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수술비 모으려고 이렇게 죽어라 주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오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편도 아니고 6개월까지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바를. 저는 항상 말하죠. 저는 이런 거 얼굴 까고 못하는 게 내가 뭐 리딩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 모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경제 위기가 터지면 바로 편의점이라든가 대리운전 닥치는 대로 일할 거라고.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모으려고 정말 열심히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돈을 크게 잃거나 둘 중 하나라고. 나는 그냥 직장인보다 약간 더 벌면서 그냥 차근차근 하는 게 좋지 한꺼번에 무리해서 하면은 몸도 아프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지금 전 주식하기 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몸무게가 주식하기 전에는 65가 아니라 55kg였는데 주식하고 77kg가 됐어. 물론 지금은 64kg입니다. 살을 좀 빼서. 다시 이쪽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손도 못 쓰고 있죠. 손가락도 못 쓰고 있어서 지금 또 손도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머리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주식하기 전 몸으로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막 돈 잘 벌고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보세요. 다 돼지입니다. 한 100kg 0.1톤 나온 다 돼지에다가 운동 절대 안 하고 뭐 그분도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본 적이 없어. 하나도 안 벌어요 솔직히. 그리고 결혼도 못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돈을 많이 번지언정 결혼도 못 했고 돼지. 자기 관리가 되게 부족하죠. 네.
전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나는 지금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너무 싫어요. 내 지금 시간도 되게 빨리 가서 싫고, 거기다가 몸도 돼지가 됐고, 거기다 머리털까지 빠지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정상적인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내 목표지. 지금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진짜 여러분, 내가 생방송에도 보여줬지만 여자분들이라던가 일반인들이 내 눈만 마주쳐도 혐오를 하고 도망가고 말만 걸어도 싫어하고, 이게 진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도 심고 뭐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는데, 주식으로는 안 돼요. 내가 주식으로는 지금 뭐 이게 머리 심는데 한 1,000만 원 든다고 하잖아. 지난번에 내가 바로 지난달에 내가 1,000만 원 저거 찍기 저거 장도 어려워 죽겠는데 저걸 도전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 머리 심기 도전한다고 이걸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 손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수술비를 마련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건 미용이에요. 미용. 좀 레벨이 다르죠. 미용 때문에 내가 굳이 몸을 불살라가면서 또 그러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요. FOMC 회의 끝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옵션 만기 끝나고 진짜 두드러 맞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쿠팡 플렉스라고 심야 택배 알바, 자기 자차를 이용해서 심야 택배 알바 같은 게 있더군요. 그래서 이거나 이제 새벽에 해볼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졌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나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다른 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쪽에 전념을 해야지, 뭐 저런 것처럼. 다른 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 보면은 뭐 이거 리먼 사태 이전처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모르겠어. 이러다 갑자기 뭐 하나 빵 터지면 어떻게 될까. 저는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편의점 야간이 다 없어지고 아예 문을 잠그고 안 하더군요. 그럼 대리운전 같은 거는 솔직히 제가 공기업 그만둔 다음에 이제 아는 사람들 만날까봐 좀 꺼리낌에서 안 했고, 저 심야 택배 알바라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주식으로 부자 되고 막 자기가 이제 흑수저면은 뭐 금수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집어쳐야 돼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데, 살아남을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뭐 재벌이 되고 뭐 건물주가 되고 뭐 그런 거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재테크 개념으로 해야지.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시청자가 구독자 취소가 막 실시간으로 한 6, 70명 계속 빠지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올겨울에 한번 터키 가가지고 모발이식 투어하고 와야 되겠구나. 형제의 나라 터키 가서 하고 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한 6개월간 이제 이런 알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식으로 무리해가지고 지금 저거 머리 심기 도전한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오늘 지수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지금 좋지 않느냐. 하루 이틀 이거 갖다가 지금 좋아하고 무리하면은 여러분 망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루 이틀 반등, 일주일 반등 나오고 착 빠졌던 것처럼, 여기서 뭐 이렇게 살짝 올랐다고 해서 여기 뚫고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현실. 지금 뭐 시진핑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고, 미국이랑 싸우고 있고, 외국인 채권 매수, 주식 매도, 신용잔고는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또 무역전쟁이 계속돼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현실주의가 돼야 되지. 너무 낙관하고 좋은 점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항상 나는 현실주의라고. 내가 지금 눈만 마주쳐도 여자들이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자신감을 가져라, 세상을 돌아다녀 보면은 본인을 좋아해줄 여자를 만날 것이다 이러는데, 지금 전 세계에 세이클로바밖에 없는데 네이클로바를 찾아라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내가 성형수술을 하고 내가 바뀌면 되는 거를 왜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돌연변이 닌자거북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현실을 인정 못하고 막 그렇게 막 네이클로바를 찾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식 절대 하지 마세요. 응? 주식 사가지고 자꾸 미래 가치와 성장성 막 그런 것만 머릿속에 들으면서 손절 안 하고 그냥 주식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손절도 잘하고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있는 게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지. 어떤 분들 보면 진짜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뭐 아프리카 BJ랑 한번 여자분이랑 합방을 한번 해보시죠. 저쪽은 시청자 수가 별로 안 되니까 원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눈이 있어. 미쳤다고 나 같은 사람이랑 하겠냐고. 탈모 있는 이런 아저씨하고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신청해봤는데 어때?
아줌마랑 한번 신청을 해봤어. 아줌마한테 신청을 했어도, 시청자가 10명도 안 되는 아줌마한테 신청을 했어도 그분도 눈이 있습니다. 저 보자마자 바로 그냥 거절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현실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시면은 주식 절대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꾸 막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좀 제재를 가해야 되겠어. 내가 그래서 가면 벗거나 이거 까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어제 진짜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라서 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열었다가 진짜 이렇게 됐네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분노에 차서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 아니 어제 공개하자마자 이렇게 댓글 다는 놈도 있었어요. 바로 댓글로 찐따같이 생겼네. 병신 이렇게 막 댓글도 달아놓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얼굴 다 공개하고 그러고 다녔으면 얼마나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살다 진짜 별일을 다 당해보네. 금요일날 지하철 뺑소니 사건도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어제 시청자 구독자 이탈이 60명 70명 되는 거 보고 이 외모지상주의 진짜 짜증난다. 아니 혹시 여성 팬분들이 내가 가면 벗으면은 BTS 같은 방탄소년단 그런 뭐 아이돌로 생각하고 실망해서 이탈을 한 건가? 아니면은 주식하면 이렇게 대머리 되니까 겁나서 이렇게 나가신 건가? 아니 뭐 탈모가 이렇게 뭐 대역죄야? 미치겠네. 어제 화가 나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는데 그 상황에서 주식을 하니까 잠도 못 자고 열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전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늘 막 싸우는 거 보고 너무 실망스러운 매매였고 이게 유튜브가 이게 매매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데 지장을 줘버리니까 오늘 진짜 막 눈물 나고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매매도 개떡같이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거라면서도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이게 주식이 이게 멘탈 싸움이 있는데 이 멘탈이 이게 흔들리고 이게 주식에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식에 영향을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한가를 갔다가 하한가가 풀린 NS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진짜 썩었다. 기타법인이 오늘 막 다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뭐 슈퍼개미가 던진 건가? 뭐 그런 거인 줄 알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G스마트 글로벌이라던가 조이시티 뭐 그런 거는 슈퍼개미가 던져가지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사건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들어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 끝난 다음에 뭐 나온 줄 알아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 근데 정정이니까 뭐 여기서 뭐 금액이 뭐 수정됐거나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렇구나. 여기서 뭐 그냥 정정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자 이런 거 보세요. 장 끝난 다음에 별로 좋은 뉴스도 안 나왔죠. 자, 두 번째로 장 끝난 다음에 하한가를 가버렸죠. 이거는 아무 뉴스도 없었고 뭐 그랬으니까 내일 급등할 일도 없고 오늘 내린 이유도 없어요. 그냥 GV처럼 기타법인이라던가 그냥 대주주가 그냥 던지는 거 뭐 그런 것처럼 이 종목도 그래요. 이거 별 이유가 없이 그냥 이렇게 쑥 빠지고 그래요. 주식에는 여러분 내린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이유가 갖다 붙일 것도 없는 주식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NSN 핫따도 여러분 이유 없이 아무 종목에다가 핫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따도 마찬가지지만.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코스닥 종목이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주식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뭐 KNN 정치 테마주에 들어간 거야? 아니면 매직 마이크로, 뭐 5G, 뭐 고주파 하한가 보내놓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한가를 보내거나 상한가 보내거나 막 그런 종목 많죠. 그리고 특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양매 도중 시에 동호회들이 와서 작업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상한가 간다고 뭐 상따 매매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최근에 뭐 코미팜 얘도 저 상한가 갔을 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그냥 쑥 빼버리고 그게 쫙 빼버리는데 이유 없이 오른 주식은 이유 없이도 그냥 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따나 그런 것도 솔직히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 두 번째, 작년 10월 이후 외국인 공매도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채권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던가 연일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도 환율은 다시 1190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 증시의 이탈이 가속화되는지 안 되는지 잘 지켜보세요. 오늘 외국인 잠깐 들어온 거는 여기 시장 속보를 보셔도 알겠지만 순매수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전자 요 삼성 3인방 줄여서 3방. 쟤네들을 매수하면서 지수적으로 자금이 많이 저쪽에다 투입한 거지. 뭐 외국인이 세게 들어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3일 팔고 하루 살짝 들어오고 3일 사고 3일 동안 다 팔아버리고 철저하게 지금 단타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왔다. 별로 그렇게 의미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옵션 만기일이니까.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와, 진짜 어제의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와, 어제 몇 명 빠졌어. 진짜 실시간으로 구독자가 막 70명, 80명 빠진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자, 아무튼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